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네트워크 보안 실험실의 서재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보보호 기법, 네트워크 공격과 암호화 중에서 실습 위주로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습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일단 암호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를 해서 전송할 때와 암호화를 하지 않고 네트워크에서 전송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한번 실제적으로 패킷을 잡아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송되다 보면 스니핑 공격을 당해요. 스니핑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흘러가는 패킷은 이 와이어샤크라는 툴을 쓰면 이 패킷을 캡처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 패킷을 캡처해 보면 그 패킷에 담아있는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암호화 기술을 알죠? 들어봤죠? 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암호화를 해서 네트워크에 전송한다면 네트워크에서 가운데에서 이 패킷을 캡처하더라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스니핑 공격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데이터가 누출되지 않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론 수업에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있었던 정보혁명, 인터넷과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있었던 정보혁명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제2차 정보혁명이 일어난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뭐가 있냐면 AI라는 기술이죠. 요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로봇이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 로봇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사람 할 일들을 대신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로봇과 사람이 같이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드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들이 있죠. 무인자동차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터 기술도 있고요. 그죠? 클라우드 컴퓨팅, IoT. 특히 IoT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나요? 사물들 안에 통신 칩을 넣어서 사물들하고 통신을 해서 사물들끼리 어떤 정보를 받아서 그 사물이 어떤 액션을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이제 사물과 사물 간의 네트워크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IoT 기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내가 데이터를 요구하면 그게 어디엔가 저장돼 있다가 필요할 때 요구하면 어디엔가 저장돼 있는 데이터가 찾아서 나한테 주는 기술들이죠. 그렇죠? 자,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이런 기술들이 모든 산업하고 융합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산업들이 이 4차 산업들이 굉장히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해 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면 보안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인 자동차가 바다로 가고, 그죠? 드론이 땅으로 내려가고, 그죠? AI, 인공지능이 새로운 어떤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고, 로봇이 사람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보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보호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문제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기밀성. 기밀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비밀성을 지켜주도록 하자. 이게 기밀성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데이터에 기밀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무결성. 이게 데이터가 변경되면 되지 않겠죠. 데이터의 변경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무결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에게는 언제나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당한 사용자임에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안 쪽에. 그렇죠? 그래서 보안은 어떤 부분에서나 기밀성과 무결성과 사용 가능성, 가용성 이 세 가지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이 정보보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에 이제 어떤 툴을 하나 봤냐면 네트워크 패킷 분석하는 툴이죠. 와이어샤크라는 툴을 한번 봤어요. 이 툴은 뭐 하는 툴이냐면 그 인터넷에서 흘러다니는 패킷을 뭐 하는 거예요. 이 패킷을 받아서 우리 화면에서 싹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킷 안에가 어떤 내용이 들었을까 이런 것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죠? 네트워크에 흘러다니는 패킷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패킷을 잡아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었을까 이게 궁금하죠. 그런데 만약에 네트워크에 다니는 모든 패킷을 다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가 노출이 되겠죠. 그렇죠? 기밀성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패킷을 잡아서 내용을 바꿔서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문제가 많죠. 이거는 뭐가? 무결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밀성이나 무결성 측면에서 네트워크는 언제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들을 이런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패킷을 그냥 보내면 어떻게 돼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 흘러가는 내용을 만약에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을 봐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를 지켜줘요? 기밀성을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암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요. 그래서 과연 암호화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암호화를 하고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의 데이터로 평문으로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가 그런 그 암호 알고리즘적이라고 할까요? 그 암호 알고리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이 알고리즘을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에 흘러가는 패킷에서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네트워크 공격이 이루어져도 그 암호화된 거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게 이번 실습에서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스니핑 공격이라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흘러다니는 패킷을 이렇게 감춰보는 거, 그러니까 훔쳐보는 거, 네트워크에 그 흘러다니는 패킷에서 내용을 훔쳐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니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니핑 공격을 하는 툴이 이 와이어샤크라는 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훔쳐보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패킷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훔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는 거지 우리가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미리 한번 알아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패킷을 보고 그 내용을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암호화를 해서 보냈을 때는 내용을 알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이 실습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실습은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스니핑 공격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암호화를 통해서 막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습해 둔 것을 쭉 한번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보보호 진로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 유망 죽종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유망 직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보보호 관련된 거는 굉장히 분야가 진로가 좋은 분야로 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 보려고 하고요. 저희 학과는 그 목포대학교 정보보호학과입니다. 정보보호학과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저희 학과에가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은 중고등학교 각각 45명씩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90명을 선발해서 그 1년간 토요일 날 교육을 합니다. 물론 매번 토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을 하고 그 다음 토요일은 쉬고 그 다음 토요일 나오죠. 그러니까 격주간으로 토요일 날 정보보호 영재교육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에 이 정보보호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 프로그램 실습입니다. 자, 암호 기술이라는 걸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암호 기술은 뭐 하는 거냐면 뭐를 보장하기 위한 거냐면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도록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일정 규칙 혹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평문의 문자열들을 의미 없는 문자들로 바꾸는 행위, 이거를 암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암구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평문을 의미 없는 그런 문자열로 이렇게 바꾸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암호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키를 공유해서 암호화를 하든가 복호화함으로써 공격자의 평문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에 평문이 있습니다. 이 평문을 키값을 넣어서 암호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암호문이 나옵니다. 사이버 텍스트가 나오는데 암호문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상한 숫자들로 다 바꿔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복화하는 알고리즘에다 키값을 집어넣었더니 이 암호문은 뭘로 바뀌게 돼요? 다시 처음에 보내려고 했던 평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평문을 암호화해서 보내고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 라인을 타고 갔을 때는 암호문이 날아가겠죠. 암호문이 네트워크 통신 라인에 흘러가겠죠. 그리고 수신자 쪽에서는 이게 복화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시 뭘로 바뀌게 돼요? 평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암호화할 때 키하고 복호화할 때 키가 같다고 그래서 이거는 뭔 방식이냐면 대칭키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키가 암호화할 때하고 복호화할 때 같다고 그래서 대칭키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방식을요. 자, 암호 기술들을 한번 봅니다. 먼저 치안 암호라고 해서 평문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대치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문자 하나를 다른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걸 치안 암호라고 하고요. 전치 암호입니다. 평문에서 문자 위치들을 서로 재정렬한다는 거죠. 이 전치 암호의 대표적인 암호화 방식이 시저 암호라는 게 있어요. 로마 시대 줄리어스 시저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평문에
각 문자열을 우측으로 몇 문자씩 이동시키냐? 세 문자씩을 이동시켜서 다른 문자로 이렇게 치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암호문 문자를 좌측으로 세 문자씩 이동돼서 폭문으로 다시 뭐를 하게 돼요? 암호화도 하고 복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은 전체 암호가 아니고 치환암호 방법이었죠. 치환암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문자씩을 이동시켜서 그 이동시킨 문자로 원 평문을 치환하는 거죠. 다음 챕터를 한번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A, B, C, D, E, F, G 쭉 나가 있었죠. A부터 Z까지가 있었는데 밑에 줄을 N쪽으로 세 문자를 이동시키니까 A 문자 다음으로 뭐가 와요? D가 올 수 있겠죠. 그렇죠? B 밑에는 E 이렇게 쭉 왔죠. 오른쪽을 보시죠. X 밑으로 뭐가 왔어요? A, Y 밑으로 B, Z 밑으로 C 이렇게 배열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평문 A는 A가 나오면 암호문은 뭘로 바꾸겠다고요? 이렇게 D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암호법이다, 쉬운 암호법이다, 쉬운 암호법이죠. 이렇게 암호하면 지금 어때요? 너무 쉽게 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왜 세 문자씩을 이동시켰나? 특별한 과학적인 혹은 학문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시저가 세 문자 이동하니까 편하더라 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만들어서 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저 암호문을 프로그램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짠 거를 보면서 네트워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저 암호 프로그램 실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암호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시저 exe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시저.c라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자, 프로그램 수행시키는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그럼 뭐라고 입력을 했어요? Can you give a secret 하니까 암호화 키값을 입력하세요. 여기 몇이라고 입력을 했죠? 3. 여기서는 몇 자리 이동시켜라? 세 자리를 이동시켜라 그 말이에요. 원문에서 아까 이동시키는 거 보셨죠? 그래서 꼭 세 자리뿐만이 아니고 몇 자리로? 자, 알파벳이 26자니까 한 번부터 몇 번까지 25번의 이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알파벳이 26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을 이동시킬까를 여기다가 프로그램 시켜갖고 임의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몇이라고 가정했어요? 3이라고 가정했죠. 자, 암호화는 1번, 복화는 2번 하세요. 그러니까 암호화 시키기 위해서 몇 번을 쳐요? 1번을 쳤죠. 그랬더니 문자열이 뭐예요? 전혀 생소한 문자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평문을 생소한 이상한 숫자로 이렇게 바꿔놓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암호화라고 이야기를 해놓죠. 그렇죠? 그러면 평문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고 이렇게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암호화해서 보내면 되고 자,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복화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됐어요? 그래서 암호화해서 보내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고 만약 암호화해서 보내면 그게 스니핑 공격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무슨 말이야 하고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공격을 간단히 이런 암호화로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수신지에 도착하면 암호문은 다시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평문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양쪽에서 키값이 뭐가 사용이 되겠어요? 3이라는 키값이 사용이 되겠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 틀을 이해하시겠죠? 물론 여기서 3이면 저쪽에서도 몇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3이라는 게 건너가 있어야죠. 그래서 양쪽에는 뭔 숫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암호화 키값이 뭐라는 거를 3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게 암호화 프로그램인데
복화하는 건 보시죠. 복화할 때는 입력을 어떻게 넣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어떻게 넣고 키값은 3으로 넣어주면 이 값이 나오겠죠. 거꾸로. 그렇죠? 네, 보시죠. 자, 이번은 복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복화하는 과정인데 문자일에다 아까 그 암호화돼서 나왔던 암호문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키값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안전한 채널로 송신자가 3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몇이라고 집어넣었어요? 3이라고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복화할 거냐 암호할 거냐 물으니까 나는 뭐 하겠다? 복화하겠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말로 나와요? 복화된 문자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송신자와 수신자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키값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이 회선에서는 암호문이 전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스니핑 공격이 일어나더라도 스니핑 공격은 네트워크에 있는 패킷을 훔쳐보고 다시 패킷을 놔주는 지나가는 패킷 잡아보고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스니핑 공격에도 암호화를 쓰면 어쩔 수가 있다? 안전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공격을 막는 기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암호화를 이용한 것들을 간단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저 암호 프로그램 소스 코드들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문자들을 쭉 나열해주고 유저가 입력하는 값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암호화하는 쪽을 보면요. 자, 여기 설명문을 한번 보시죠. 프로그램은 잘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이 설명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A에서 Z값이 Z까지 값을 집어넣어 놓고요. 자, 이 컴퓨터 안에는 ASCII 코드라는 값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값으로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A 값이 65입니다. 그래서 몇 식을 뺐어요. 각각을. 65식을 빼면 0부터 25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0부터 25까지가 쭉 있을 거라고요. 65만큼 빼고요. 그 다음에 킵값만큼을 더하고 자, 26, A부터 Z가 26개니까 26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저장을 합니다. 나머지 값을 저장을 하고 그 나머지에다가 다시 뭐를 더해요? 65를 더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여튼 키값만큼을 어떻게 했어요? 더했으니까 이 키값만큼을 이동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3만큼 이동원 값으로 문자가 이렇게 대치되도록 치환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대문자뿐만이 아니라 소문자도 마찬가지로 3개씩 움직여서 치환되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암호화에 키값이 더해지는 것이 있었다면 복화가 쓰이겠어요. 복화는 키값이 이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키값만큼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이 평문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암호화 중에서 치환을 이용한 시저 암호화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몇 개 자리를 이용해서 그 문자하고 대치한 프로그램. 다음은 네트워크 공격 실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니핑 공격이죠. 네트워크 공격 기법 중에 하나로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사전적인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스니핑이라는 말은 끙끙거리면 냄새를 맡다 그 이야기예요. 끙끙거리면 냄새를 맡다는 이야기인데 네트워크상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패킷 및 데이터를 도청하는 거죠.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냄새를 맡다 하는 거하고 이 도청이라는 거음이 같은 거죠. 그래서 뭐를 침해하는 공격이에요? 기밀성을 침해하는 공격이죠. 전송자가 통신 패킷을 보냈을 때 가운데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훔쳐보고 나머지 보고 나서 패킷을 다시 어디로 보내주는 겁니까?
수신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송신자나 수신자는 이 패킷을 다른 사람이 훔쳐보겠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훔쳐보는 것을 무슨 공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스니핑 공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니핑 공격 실습인데 먼저 뭐를 전송을 한번 해보겠어요? 평문을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통신 당사자 간에 평문 메시지를 전송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두 개를 짜놨어요. 그래서 두 개를 짜서 이 프로그램이 평문을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해놔죠. 자, 스니핑 툴인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전송되는 문자 메시지를 훔쳐보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하고 서버 간의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한 컴퓨터에는 이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한 컴퓨터에는 서버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행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보내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뭘 보내면 헬로우를 보내면 이제 이게 네트워크 전선을 타고 어디로 가요? 이쪽 서버로 가겠죠. 그렇죠? 서버로 가는 동안에 우리는 뭐를 통해서 와이어샤크로 이 패킷을 한번 받아보자는 이야기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서버 쪽에서 이것을 한번 서버 쪽에서 받아보는데 그 사이에 스니핑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보내는 패킷을 스니핑을 했습니다. 보니까 자, 스니핑한 패킷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 보낸 쪽 주소를 한번 쳐봤죠. 203.234.19.80이라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목적지 주소가 어딘 거예요? 203.234.19.80을 잡았고요. 프로토콜은 TC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TCP를 사용을 했고 포트 번호가 5002라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자, 이런 패킷을 캡처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패킷을 캡처를 해서 과연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자, 여기 밑에 쪽 한번 보시죠. 아래쪽을요. 아래쪽을 봤더니 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헬로우라는 거죠. 이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보냈어요? 지금 헬로우라는 거 보냈죠. 그런데 패킷을 캡처해 보니까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헬로우라는 걸 보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스니퍼는 뭘 알 수 있어요? 송신지 누구 컴퓨터에서 수신지 누구한테로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 지나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공격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니핑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원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통신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인터넷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끼리 통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스니핑 공격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공격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있는 프로토콜들이 이런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 이 프로토콜들은 이런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책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네트워크 공격은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암호문을 전송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 스니핑 툴로서 지금 메시지를 또 훔쳐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암호가 들어간 프로그램, 암호문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는 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각각 메시지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각각 송신지와 수신지에서 암호화 프로그램과 복화 프로그램, 물론 이 프로그램은 암복화가 다 되는 프로그램들이죠. 그렇죠? 자,
보내는 쪽에서 뭐라고 쳐봤어요? 헬로우라고 해봤죠. 그죠? 헬로우라고 해봤더니 받는 쪽에서 패킷을 잡아봤습니다. 패킷을 잡아봤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암호문으로 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암호문을 전송을 했고요. 암호화해서 전송을 했고요. 먼저 IP 주소가 목적지 주소 203.234.19.80인 것을 보겠습니다. 목적지 주소가 8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포트 번호는 5003, 포트 번호가 5003인 패킷을 캡처를 했죠. 잡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는 쪽 그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헬로우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헬로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문자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스니핑 공격이 이루어지더라도 암호화해서 보냈기 때문에 스니퍼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 평문보다는 암호화를 통해서 보내면 훨씬 더 안전하게 송수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간단히 패킷을 캡처해서 와이어샤크라는 것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보보호 진로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번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래의 유망직업 봤더니 이 정도의 지금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보안은 유망직업이구나 하는 것들을 데이터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자, 그럼 어떤 분야냐? 그 보안 제품을 개발하거나 악성 코드라고 들어봤죠?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악성 코드 분석하는 사람들. 자, 보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 컨설턴트들, 보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이건 보안의 최고 관리자죠. 그 다음에 포렌식이라는 거 있죠. 경찰 쪽에서 많이 쓰죠. 컴퓨터에 디지털화되어 있어 들어있는 자료를 보고 범죄 수사를 하는 것들, 이런 전문가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거를 개발하는 혹은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는 2002년에 개설됐고요. 아직까지 취업률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 정보보호 쪽에 특화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활동들을 많이 하죠. 소프트웨어 경진대 혹은 해킹 방어전, 또 그 다음에 뭐 어떤 학교 내에서나 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보안 쪽에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에는 부설로 목포대학교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학생 45명, 고등학생 45명을 선발해서 1년 단위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만 격주로 교육을 하고 방학 때는 일주일 정도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면서 합숙 공부도 이루어집니다. 물론 수료증은 발간이 되고요. 호남에서는 지금 목포대학에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원은 모든 예산이나 후원은 교육부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격을 암호화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 이런 실습을 하면서 정보보호가 이런 거구나. 정보보호 기술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론과 더불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